자, 연습 문제 11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 다음이 서로 다른 세 음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세 음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주어진 방정식은 미지의 상수 k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x, 그 값이 -2일 때 k가 상쇄되어 아마도 실근은 -2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x에 -2를 대입해 봅니다. -8에 플러스 40. K항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 -40 플러스 8은 실제로 0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져야 하고 그 다음 2차식은 x제곱에 8x 상수항은 2배의 k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음의 실근이므로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자, -2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따가 포인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2K를 이항하면 2K가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근의 합은 -8이므로 보장되어 있고요. 두근의 곱은 2배의 K 플러스 2인데 이것은 양수이므로 K는 K 플러스 2가 양수이니까 K는 -2보다 큽니다. 정리해보면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근이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식에 x에 -2를 대입했을 때 4 빼기 16 플러스 2배의 k 플러스 2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2k는 4 빼기 16 -12 더하기 4는 -8 이항시키면 k는 8이 되면 안 되니까 k는 4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4를 빼줘야 되겠죠. 원래 정수의 개수는 6 빼기 -2보다 한 개 적었는데 4까지 제외해야 됩니다. 따라서 8에서 2를 빼면 6,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3차 방정식 x3승 더하기 1은 0의 한 흑은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흑은을 우린 오메가라고 하여 학습했습니다. x3승 더하기 1을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 따라서 알파의 성질 첫 번째는 세제곱하면 -1이 되어야 되고 이 방정식의 흑은이 알파와 알파바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알파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제곱을 알파 빼기 1로 차수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성질은 알파와 알파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알파바가 된다.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알파바가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5번에 따로 정리해보면 알파는 제곱하면 알파바의 마이너스 2다. 이것과 같은 표현은 알파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성질은 알파와 알파바를 곱하면 1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성질 4번과 같은 말인데 6번으로 굳이 표현해보자면 알파를 알파바분의 1 서로 역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1을 이용해서 기억부터 확인해 봅시다. 기억은 여기 있는 성질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이죠. 니은 곱과 합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곱도 1이고 합도 1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0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알파바입니다. 마이너스 알파바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이고 알파 바 마이너스 1은 양변에 바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알파 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파바의 세제곱과 알파의 세제곱은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 이것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맞네요. 이것은 정답입니다. 리얼
알파의 10승과 알파바의 10승이 나와 있습니다. 알파의 10승과 알파바의 10승은 둘 다라고 할 수 없겠네요. 알파의 10승은 알파의 세제곱의 알파이므로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바의 10승은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겠죠. 좌변의 식을 정리해보면 1 빼기 알파바 분의 1 빼기 알파가 됩니다. 1 빼기 알파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바를 이항하면 1 빼기 알파바는 알파입니다. 1 빼기 알파는 알파바가 되겠죠. 자, 알파 분의 알파바인데 알파 분의 1은 알파바, 알파 분의 1은 알파바. 역수관계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알파 분의 1을 알파바라고 생각하면 알파바의 제곱과 같습니다. 알파바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반대 친구가 된다 했죠. 알파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라고 최종적으로 좌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변에 있는 알파의 10제곱은 굳이 정리할 필요 없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이는 서로 같으므로 리을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일단 계수가 다 밝혀져 있으니 실근을 먼저 구해봅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1 빼기 2 빼기 3 빼기 2 성립하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따라서 4 빼기 4는 0이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함으로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집니다. 2를 대입해봅니다. 16에 빼기 8 빼기 6 빼기 2 성립합니다.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집니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시행해봅니다. 4승, 3승, 2승, 1승, 상수항. 먼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2에 이번에는 2로 조립제법을 실시해봅니다. 1, 2에 1, 2에 1, 2에 빵.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이 방정식은 매우 유명한 방정식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0이 되는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한다면 x 3승 빼기 1은 빵, 즉 세제곱하면 1 되는 오메가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실제로 여기 문제에서도 오메가라고 하였네요. 그럼 이 오메가의 성질은 12번 문제하고 조금 다르지 매우 비슷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세제곱하면 1 됩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죠.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네 번째 곱하면 1. 다섯 번째 제곱하면 친구 된다. 여섯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역수관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것만 보면 여기에 지수가 1, 2, 3 이것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계수는 99. 변화하는 것은 오메가의 주기가 3이므로 3개만 살펴보면 됩니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립제법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의 바라고 했죠? 오메가의 바.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로 볼 수 있고 오메가 바분의 1은 다시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므로 오메가로 바꿀 수 있으니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분모에 있는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즉 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두 항은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주면 둘의 합은 마이너스 1이므로 즉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항의 합이 2분의 3. 이것은 연속해서 계속 반복되겠죠. 항이 99개인데 3개를 묶었으므로 33번 반복됩니다. 따라서 그 답은 2분의 99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좀 버벅거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오메가 세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약분이 가능했겠죠.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지고, 자,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면 반드시 켤레로 가지고, 알파와 알파바가 허근이면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k라는 미지의 상수를 없앨 수 있는 x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차 방정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므로 마이너스의 k에 플러스 1 x를 곱해야 하며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1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야 하며 알파와 알파바를 두 근으로 가집니다. 먼저 판별식을 적용해 봅니다. k-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하죠. k-1의 제곱이 4보다 작아야 하므로 k-1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이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와 알파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줍니다. 둘을 더한 값은 k-1이고 둘을 곱한 값은 1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 알파, 알파바, k 미지의 상수 3개 있습니다. 이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를 구체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두겠습니다. 알파는 허수이므로 b가 0일 수는 없습니다. a와 b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알파의 바는 a 빼기 bi가 되고, 따라서 첫 번째 둘의 합은 2a입니다. 다시 써보면 2a는 k-1, 둘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것은 1입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이라는 사실을 같이 적어주면 a와 b의 차가 1, 따라서 이 둘을 연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식은 양변을 제곱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 1이고,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므로 1-2ab가 1입니다. 이로써 ab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0이 아니므로 a가 0입니다. a가 0이면 k는 1이 되겠습니다. k 값은 1은 첫 번째 허근 조건에 k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3차 방정식의 특징을 스캔해보면 2차항 계수가 0입니다. 2차항 계수가 0이란 말은 세근의 합이 0이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준식을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모두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죠. 따라서 준식의 모습은 마이너스의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 곱하기 뒤에 긴 식이 있죠. 그런데 이 식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0이므로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의 값은 3 알파 베타 감마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식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5분의 상수항 85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값은 51입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fx = 0이 x에 관한 3차 방정식 이것의 세근의 역수를 근으로 가진다. 즉 이 방정식의 세근의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fx = 0이다. 즉 fx를 알아내야 그 다음 문제는 f1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역수근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수근 방정식은 여러분이 그 개념, 결과를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만약 3차 방정식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은 빵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 3차 방정식 때문에. 따라서 한 근 알파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여기까지가 0이 되겠죠. 0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은 모순이므로 알파가 0이 아닙니다. 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양변을 알파의 3승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눌 때 순서를 조금 반대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1을 알파의 3승으로 나누는 값은 알파 3승분의 1, 그걸 알파분의 1의 3승이라 쓰겠습니다. C 알파를 알파 3승으로 나누면 C의 알파 제곱분의 1인데 C의 알파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B 알파 제곱을 알파 3승으로 나누면 B의 알파분의 1, 마지막으로 A는 0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X 3승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의 한 근이 바로 알파분의 1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처음에 가정한 부분은 이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가 나왔습니다. 즉,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의 모습은 그들의 개수를 모두 순서를 거꾸로 하여 쓰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fx를 쓸 수 있습니다. fx는 이 방정식의 개수를 거꾸로 써주면 됩니다. 1x 3승 cx제곱 bx 더하기 a. 따라서 f1은 1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역수근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결론을 분명히 익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다. a와 b의 값을 구해라. 단 a는 음수이다. 즉,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1과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이때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6이라고 합니다. 한 근이 1일 때 세 근의 곱은 알파 베타 곱하기 1이고 그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알 수 있겠네요. 이 값은 6 더하기 2 알파 베타, 즉 4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세 근의 합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이고 그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와 같습니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 2라면 3이 될 테고 그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1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맞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곱해서 알파와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이 값이 b와 같아야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 하였으므로 b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3, b는 1입니다. 다음 문제는 18번입니다. 18번.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자,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2알파라고 잡아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근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보죠. 세 근의 합 3알파 더하기 베타는 2입니다. 둘씩 곱하여 더한 값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베타, 즉 3알파 베타.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셋을 곱하면 2알파 제곱 베타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k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립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양수 k 값과 그때의 세근을 구하여라. 식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먼저 1번식을 베타에 관하여 정리하면 2 빼기 3알파가 되어 2번식에 대입했을 때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죠.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의 베타 2 빼기 3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7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7과 1, 7과 마이너스 1이 낫겠습니다. 1과 1 하면 6알파를 만들 수 있네요. 6을 따라서 7알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곱이 0이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거나 1이다 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베타의 값은 2 빼기 3알파이므로 2에서 3배의 알파를 생각해보면 7분의 3, 7분의 17 알파가 1일 때 2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식을 가만히 보면 K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K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K가 음수란 말은 베타가 음수란 얘기가 되죠. 따라서 베타가 음수인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근 알파는 1이고 그럼 2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세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K 값은 2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지막 19번 문제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근도 아니고 정수근이네요. 정수근을 가지고 세 근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서로 다른 정수근이다. 그런데 세 근의 합은 8이다. 세 근의 합은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2-3회인데 그게 8이므로 A 값을 알 수 있네요.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식을 정리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8 x제곱이고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2b제곱은 0 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세 근이 서로 다른 정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b라는 미정상수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떠올려보면 마이너스 2b제곱을 없애야 하므로 x에 2를 대입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2의 3승에 빼기 32 2b제곱은 없앴고 플러스 24는 0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x-2를 인수로 가집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6x 상수 플러스 b제곱을 곱해야 하네요. 다음이 0이 됩니다. 일단 한 근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6은 이미 결정되어 있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정수근 2가 아닌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방정식이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을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2가 아니므로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12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따라서 b제곱은 8이 아니다. 일단 명심하고 판별식 4분의 d는 이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9-b제곱입니다. 이 9-b제곱의 값은 어떤 정수의 제곱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K가 0이라면 B제곱은 9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풀마 3이 될 수 있겠죠. K가 1이라면 B제곱은 8이 되어야 합니다. B제곱은 8이 될 수 없으므로 지워야 합니다. K가 2라는 정수라면 4가 되니까 B제곱이 5가 되어야 합니다. B는 풀마 루트 5가 가능합니다. B가 만약 3이라면 9가 되어 B는 0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경우 살펴보면 판별식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단순히 정수 K를 생각했을 때 0은 가능하지만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서로 다르다는 판별식 조건 0보다 크다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두 경우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므로 모두 정수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의아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반드시 그 근이 정수인가? 그렇진 않죠. 다만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생각해보면 a분의 a가 1입니다.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의 판별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수라면 근이 정수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로 고정되었으므로 그 순서상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b제곱이 루트 5 또는 b제곱이 5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가능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0인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